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11호 골을 터뜨린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다시금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상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10골을 빠르게 몰아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까지 나섰던 황희찬 선수인데요. 아쉽게도 아시안컵 참가를 전후로 발생했던 부상으로 인해 주춤했죠. 마침내 지난 주말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통해 올해 들어 첫 골 그리고 자신의 리그 11호 골을 터뜨리며 울버햄튼에 오랜만에 2대1의 승리를 안긴 황희찬 선수인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제작하는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에 해설가로 출연한 아스널 레전드 이안 라이트가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득점 장면뿐 아니라 경기 내내 공격 전술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주목하면서 위대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칭찬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진짜 에이스는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인 페드루 네투도 아닌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라는 컬럼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상만 없다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도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황희찬 선수, 영국 현지의 분석과 평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진행자인 게리 리네커 그리고 해설자로 앨런 시어러와 이안 라이트,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 황희찬 선수의 활약, 울버햄튼의 공격 패턴이 살아난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가 분석했고, 이안 라이트의 칭찬이란 점에 있어서 이안 라이트의 식견을 고려하자면 분명히 믿을만한, 정말 기뻐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대표 출신 공격수였던 게리 리네커가 울버햄튼에서 분명히 황희찬 선수와 쿠냐 선수가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 두 선수가 다시 조합을 이루게 된 것이 주요했다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요. 라이트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선수가 올 시즌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선수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점도 있지만, 즉 골을 넣었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수비수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들이다. 이 두 명의 공격 조합이 전술적으로 공격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영향력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주목하면서 분석한 것인데요. 황 앤 쿠냐라는 제목으로 분석 영상이 시작됩니다. 우선 이 두 선수 근거리에서 활동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투톱이 벌려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공간을 나눠 가질 수도 있겠지만 황희찬 선수와 쿠냐 선수는 근거리에서 함께 뛰게 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이 통상적으로는 쿠냐 선수가 9번 공격수로 알려져 있고 황희찬 선수가 윙포워드로 7번 역할을 하는,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커트인하는 형태로 뛰게 되는데, 올 시즌 게리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직접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속도감을 활용하고, 또한 커트 아웃 플레이, 중앙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커트인이 아니라 중앙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커트 아웃 플레이로 수비를 유인하고 다시 문전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고, 쿠냐 선수가 전방위적인 움직임과 이선 연계 그리고 이선에서의 헤더 경합까지 해주는 겁니다. 쿠냐가 황희찬 선수보다는 조금 더 이 공중볼을 따내는데 능하고, 또한 최근의 공격 전술은 롱볼을 최전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선으로 때려놓고 세컨드볼을 배후로 연결하거나 중앙 지역에서 공을 확보한 이후 빌드업을 전개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쿠냐가 조금 더 폭넓게 많이 움직여주는 부지런한 역할로 연결고리를 해주고, 오히려 쿠냐보다도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이 더 좋다라는 평가 속에 황희찬 선수의 힘을 덜 소모시키면서 최전방에서 직접 골을 사냥하게 하는 이런 위치 조정이 올 시즌 황희찬 선수와 쿠냐 선수의 조합이 더욱더 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장면도 보시면 쿠냐가 아래에 있고 황희찬이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두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압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쿠냐가 상대의 오른쪽 수비수를 압박하니까 상대 오른쪽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고, 이 백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강하게 압박하면서 결국에는 공을 빼앗아내는 상황까지 이어진 겁니다. 소유권 자체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골키퍼의 패스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던 황희찬 선수의 압박이 성공한 것인데요. 두 선수가 이렇게 서로 공간 배분과 압박 속도와 압박 템포, 압박 리듬을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다. 두 선수가 근거리에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두 선수가 경기 시작부터 필요하고 시작부터 영향력을 발휘한 이유라고 이안 라이트가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르미나 선수가 황희찬 선수를 보고 그대로 수비 뒷공간으로 강력한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황희찬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까지 가져가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인데요. 이안 라이트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수비 뒤로 달려들어가는 페이스, 속도까지도 갖추고 있었다라면서 황희찬 선수의 부지런한 압박과 체력뿐 아니라 속도감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더 잘할 수도 있었다, 골을 해결했어야 됐다, 튀어 오른 공조차도 헤더 슈팅으로 다시 연결한 것이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히면서 무산된 장면에 대해서 아쉬워했지만, 이러한 속도감과 타이밍,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영리한 움직임이 황희찬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소개한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선제골이 이어졌던 장면인데요. 골키퍼인 주제사가 전방으로 롱킥을 때립니다. 이 롱킥을 쿠냐 선수가 아주 큰 장신이 아니지만 좋은 위치 선정과 힘겨루기 능력 그리고 세컨드볼 확보 능력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 선수가 먼저 공을 확보한 것 같은 상황에서 흐른 공을 강하게 압박해서 따내는 그런 영리함과 힘을 보여줬어요. 이안 라이트는 이러한 쿠냐의 집요함과 스트렝스를 강조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을 확보한 이후 쿠냐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황희찬 선수가 어디 있는가를 찾은 것이고요. 본래 쿠냐가 왼쪽 전방에서 공을 확보하고 공을 빼고 유지할 때 오른쪽에 있던 황희찬 선수가 왼쪽 앞으로 이동합니다. 왜냐? 왼쪽에 있던 쿠냐가 오른쪽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본인이 점유하면서 수비를 깬 거예요. 본인을 막던 수비수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없으니까 분산시키고 밀착 방어를 풀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풀어내며 움직인 황희찬 선수의 위치를 쿠냐가 돌아서면서 찾아냈다. 자신의 파트너인 황희찬을 잘 찾았다라고 라이트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로 패스했다. 지체 없이 그냥 줬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욕심내지 않고 연결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테든 맹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컷백을 하는 척하면서 접고 가운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마차기 땅볼 슈팅을 하시오카 선수의 가랑이 사이로 연결하면서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황희찬 선수의 개인적인 플레이, 개인 기술이 좋았다, 굿이었다고 얘기하면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쿠냐가 이제 달려 들어오게 되거든요. 쿠냐가 달려 들어오니까 그쪽으로도 수비가 조금 분산됐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황희찬 선수가 자신의 슈팅까지 가져갔던 것이고 또한 맹기를 제키는 상황에서의 접기 기술에 대해서도 황희찬 선수의 스텝이 훌륭했다, 그레이트했다, 위대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뷰티풀한 커브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다. 즉 접기 기술은 위대했고 마무리 슈팅은 아름다웠다. 이런 화려한 찬사를 통해서 이안 라이트가 황희찬 선수의 득점 플레이를 팀적인 면, 호흡적인 면뿐 아니라 개인적인 기술까지도 칭찬한 것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도 황희찬 선수와 쿠냐 선수의 이런 조합 플레이가 빛난 장면인데요. 토티 고메스가 경합 끝에 공을 전진해줬을 때 쿠냐가 또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잡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쿠냐 선수가 보통 스트라이커이지만 마치 케인처럼 내려와서 연계하고 과거 라울 히메네스와 황희찬 선수가 호흡을 맞출 때처럼 황희찬 선수가 반대로 올라가서 이제 침투하는 그런 형태의 플레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플레이는 손흥민 케인 조합이 이뤘을 때도 많이 참고가 됐던 플레이겠죠. 쿠냐가 내려와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두고 바깥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속도감에 있는 황희찬 선수를 보고 스루 패스를 줍니다. 쿠냐가 공을 잡고 돌아서자마자 황희찬 선수가 침투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황희찬 선수는 여기서 또 한 번 상대 수비를 1대1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때 능숙했다라고 라이트가 설명하게 되고요. 이번 장면은 빠르게 달려들어온 동료 선수를 향해서 황희찬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컷백을 줬는데 그 컷백이 마무리 슈팅으로 이어지기 전에 루턴 타운 수비수가 온몸을 던져서 차단하게 됩니다. 비록 차단됐지만 이안 라이트는 황희찬 선수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패스하고 언제 슈팅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플레이한다라면서 축구 지능적인 면까지 뛰어나다고 칭찬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이안 라이트의 칭찬에 이어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역시 황희찬과 쿠냐의 조합이 다시 뭉친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스티브 메들리 기자의 컬럼이 조금 전에 공개됐는데요. 이 컬럼 내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이 루턴을 상대로 절실히 필요했던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오프닝골, 선제골은 사실은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올 시즌 초반 9개월 동안의 엄청난 발전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게리 오닐 울브스 감독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황희찬과 마테우스 쿠냐를 함께 선발 명단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123일, 무려 20경기 동안 가장 강력하게 골 위협을 가할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게리 오닐 감독이 마지막으로 같이 기용한 창의성을 책임지는 페드로 네토와 함께 두 선수 황희찬 쿠냐를 함께 기용할 수 있게 됐던 것은 2달 전의 일이죠. 울버햄튼이 선호하는 공격 3두마차로 시즌을 시작한 이 세 선수 황희찬, 네토, 쿠냐는 올 시즌의 38경기 중 초반 12경기 이후에는 함께 선발 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울브스의 2023-2024 시즌 최종 스토리가 완성되면 수많은 만약, if를 염두에 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진전이 담긴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닐 감독이 리그 개막 4일 전에 부임한 대신 프리시즌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VAR이 울브스에게 치명적인 오심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오닐 감독이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구단이 1월 달에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코벤트리 시티와의 FA컵 8강전 패배의 아픈 승부차기 당시 감정을 조금만 더 잘 다스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가장 큰 미지의 영역, 가장 올 시즌 울브스에게 큰 타격이 됐던 것은 공격수들의 잇따른 부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투, 그 다음에는 쿠냐, 그 다음에는 황희찬 선수가 차례로 부상을 당하면서 이 최강의 트리오를 꾸준히 기용하지 못한 게 올 시즌 울버햄튼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이유였다는 것이죠. 게리 오닐 감독과 울버햄튼의 조금만 더 운이 좋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기간에 파비우 실바라든지 샤샤 칼라이지치가 모두 임대로 팀을 떠났을 때 1월에 보강이 부족했던 것을 지적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울버햄튼이 올 시즌 후반기에 입은 부상자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 선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쿠냐, 황희찬, 네투가 장기간 결장한 상황에서 첼시의 아르만도 브로야가 1월 달에 풀럼으로 임대에 합류하는 대신 울브스에 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즉 누가 오더라도 황희찬, 쿠냐, 네투의 공백을 대신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답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는 없겠지만 1월에 영입한 선수가 혼자서 공격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클럽과 감독은 단순히 불운을 겪기도 하지만 오닐 감독에게 있어서 공격 조합이라는 것은 울브스라는 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요하다. 즉 조합이 중요하다. 황희찬, 쿠냐, 네투는 함께 뛸 때 시너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기록을 봤을 때 황희찬과 쿠냐가 함께 선발 출전한 프리미어리그 18경기에서 울브스는 둘 중 한 명 또는 둘 다 선발 출전하지 않은 17경기보다 경기당 더 많은 골을 넣고 더 적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는 승률이 50%에 달하고요. 경기당 승점이 1.7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 명 중 한 명만 선발 출전하거나 둘 다 결장한 경기에서는 승률이 23.5%에 불과했고 승점도 평균 1.1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상대팀의 전력이나 다른 울브스 선수의 가용성 등 격차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딘 통계일 수 있지만 황희찬 선수와 쿠냐의 조합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 울브스의 승률은 쿠냐와 네투가 함께 선발로 나섰을 때 승률 29%, 경기당 평균 승점이 1.1점에 불과했던 반면 둘 중 한 명만 출전했을 때는 43%의 승률, 오히려 평균 승점이 1.4점으로 개선될 정도였습니다. 즉 쿠냐와 네투가 함께 뛰어야 되는 영향력보다 황희찬 선수가 뛰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인데요. 황희찬과 네투가 함께 선발 출전한 9경기의 승률은 무려 56%였고요. 평균 승점은 2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 한 명만 출전한 경기에서는 31%의 승률, 평균 승점이 1.1점으로 매우 낮아졌던 것이죠. 이 3명의 공격수가 모두 올 시즌 울브스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통계 기록을 봤을 때는 울브스가 성공적인 공격 조합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감을 발휘한 선수가 황희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황희찬, 네투가 함께 뛸 때, 황희찬, 쿠냐가 함께 뛸 때 가장 승률이 좋았고 황희찬 선수가 없을 때는 누가 뛰든 승률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즉 결정적인 승점의 변수가 황희찬 선수의 유무라는 것이죠. 황희찬과 쿠냐는 지난 토요일 경기 전까지 시즌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1979-1980 시즌 앤디 그레이와 존 리차드 이후 처음으로 울버햄튼에서 한 시즌에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2명이나 나오게 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말 이후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첫 득점을 하는 과정 속에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는 한국 선수 황희찬의 속도 그리고 직접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루턴 수비 라인을 긴장시킬 수 있었고 또한 쿠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동료를 풀어줄 수 있는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등 두 선수의 조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황희찬 선수가 분명히 영향력이 크지만 황희찬 선수 역시 쿠냐든 네투든 함께 파트너가 있을 때 살아날 수 있고 특히 쿠냐와의 합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포지션이 아닐 수도 있는 센터 포워드로 뛰어왔던 황희찬은 쿠냐와 함께 뛸 때는 왼쪽 측면 선수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는 특급 9번 공격수가 없는 울버햄튼에서 그 빈자리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즉 황희찬 선수는 본인의 기본적인 주 포지션과 상관없이 현재 울버햄튼에서는 최전방에서 뛸 때 가장 날카롭다는 것이죠. 황희찬 선수의 강력한 달리기 그리고 정확한 타깃맨으로서의 존재감은 울브스 그리고 쿠냐의 플레이에도 또 다른 차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쿠냐가 한 칸 밑에 내려와서 플레이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이유가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 두 선수 황희찬과 쿠냐를 기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타격이었다고 루턴전을 마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지난 몇 주 동안 본머스와의 수요일 경기를 제외하고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찬이 황희찬 선수의 골은 우리가 지난 6경기 7경기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을 골입니다라고 하면서 황희찬 선수만이 넣을 수 있는 골이다. 우리 팀에서 황희찬 선수만이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가 우리에게 매우 다른 것을 선사해준다고 하며 특별한 선수, 차이를 만드는 선수라고 칭찬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고 싸워온 가운데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우리 팀이 훨씬 더 위협적인 팀이 될 수 있었다. 황희찬과 쿠냐가 함께 뛰기 시작한 우리 팀의 마지막 시즌 경기를 주목해달라, 기대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희찬, 쿠냐, 네투가 최근 몇 달 동안 더 자주 함께 뛸 수 있었다면 울브스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물론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닐 감독은 이미 다음 시즌에도 이 3명의 이름을 경기장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 3명이 있어야 오닐 감독이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황희찬 선수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네투 선수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3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5월 5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로 36라운드를 치르고요.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 경기, 그리고 5월 20일 0시에는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리버풀이 황희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는 황희찬 선수와 짝을 이룰 수 있는 황인범 선수를 두고 울브스와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이죠. 또한 맨시티는 황희찬 선수가 전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팀이기 때문에 이 3경기에서의 활약은 황희찬 선수의 여름 이적 시장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울버햄튼이 이 3경기를 모두 이기고 만약 뉴캐슬이 남은 3경기를 모두 패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울버햄튼이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신라같이 살아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황희찬 선수 이 마지막 3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고 또 득점 기록을 늘릴 수 있을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퀸즈 파크 레인저스에서 활약했던 선배 박지성 선수의 득점 기록에 도달한 황희찬 선수가 20호 골을 언제 터뜨릴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황희찬 선수의 활약과 울버햄튼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